현재 한중일은 급속도로 그 외교적 정세가 변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중일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각 국가 간 외교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그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외무장관이 뜬금없이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중에 한국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장관 격인 모테기 외무상의 한국에 관한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모테기 외무상의 말과는 정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현재 일본 정부가 한국에 어떤 망언을 했으며 미국은 일본에 왜 회의적인지도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일본에서 한국에 보이는 태도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욱더 하대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한중일에 대한 모테기 외무상 발언 이전에 일본의 다른 장관도 최근 발언에서 한국 입장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그 역시 한국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 유독 한국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일본의 부흥상은 다른 나라는 모두 괜찮은데 한국이 반대하니까 오염수를 방출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은 과학적 판단을 하길 바라며 이웃 나라라는 한국은 더 이상 그릇된 판단을 멈추고 도쿄올림픽이 부흥 가운데 잘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평창올림픽이 치러지는데 도움은커녕 올림픽 기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해 공작을 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도쿄올림픽 부흥을 돕고 오염수 방출에 협조하라는 장관의 말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인데요. 그런데 이 방출수 문제를 논하고 있는 일본의 어부들도 일본의 장관들과 똑같이 한국을 막무가내로 대합니다. 일본의 어부들은 일본 정부에서 올림픽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의논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분통을 터뜨리면서 방출수를 내보내면 안 된다, 한국의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라면서 느닷없이 수산물 한국 수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멍게 같은 해산물은 거의 100% 한국으로 수출되는데 최근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 않아 해당 지역의 어부들의 큰 수입원이 줄었다고 오염수를 방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할 생각이 없고 WTO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어부들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조차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에서 처리해준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고노다로 외무상도 그런 말을 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중들은 현재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의 화로차들도 전면 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산물 수입 논란은 한일 간의 문제이지만 일본은 최근 한국 문제를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합니다. 일본은 지난 3월에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쿼드 협력체를 구성했는데 일부 일본 언론은 이 가운데 한국을 질타했습니다. 일본의 데일리 온라인은 동북아 지역 인접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들 힘을 합치는 상황에 한국은 블루 진영, 즉 미국과 민주 서방 진영에 있는 게 아니고 붉게 물들어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니다. 매체는 한국은 박쥐와 같이 미국과 중국에 줄타기를 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외교가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밸런스를 취하는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 전략을 취하는 한국의 외교 노선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포위망 전략을 펴는 미국 외의 국가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지만 홍콩이나 영토 문제 등으로 유럽 국가 및 일본과도 관계가 악화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 한국의 존재는 귀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보다는 한국에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확실히 일본보다는 한국이 친중에 가깝다는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깊이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을 정면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워 동일하게 적절한 외교 노선을 찾고 있는 상황이면서 한국 외교가 문제라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니케이는 문재인 정부가 당분간 미중 양쪽을 바라보는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를 비롯해서 언론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동북아 정세를 망치고 있다는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정작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포지션의 일본은 미국의 눈총을 피하려고 한국에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근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유신회의 중의원과 질답 가운데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의장국이 조율에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은 지난해 서울에서 회담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이 협조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징용 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한국이 제시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도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는 전 징용공 문제 등에서 수용 가능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자 간 역사 문제로 한중일 다자 정상회담을 사실상 보이콧한 것은 일본인데도 마치 한국 측의 노력이 부족해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본 장관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징용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측의 대응을 재촉하는 행태라고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을 다시 한번 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태도는 최근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한국 머리 위에 올라앉아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 어디 한번 한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오는가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상대해주지 말자며 내세우는 비한 3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을 돕지도 말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비한 3원칙으로 응대하자고 지난 2월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거의 역사상 최초로 현재까지도 일본에 새로 부임된 강창일 주일대사를 외무장관을 비롯한 스가 총리가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관해 일본 정부와 여당 내 역대 최고로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백하게 일본이 한국의 말을 듣지 않아서 성사되고 있지 않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해서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참석한다며 마치 한국의 상관이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결국엔 미국조차 염증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일본도 중국이 없이는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 경제적인 타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는 항상 적당히 긴장하는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모테기 외무상에게 미중 간의 다툼에서 일본이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자 대국들의 다툼에 끼어들지 말라고 일본의 외교적 결례를 보이며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은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은 지향하며 센카쿠 문제도 미국을 그저 방패로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안보가 필요할 땐 미국을 중국 방패막이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지속합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기 바로 이전까지도 시진핑 주석을 방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와 현재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친중파에 가까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항시 미중 간의 줄타기를 하는데 트럼프 정부는 경제적인 면을 제외하고 터치를 안 했으나 명분과 실질 패권을 더 중요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경우 일본의 이러한 행동을 더 문제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도 경제와 안보 둘 다 중국과 복잡히 얽혀있어 미중 간의 대처가 어려운 것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도 패권 싸움에 눈치를 봐야 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독 한국을 언급하며 나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재팬 패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늘 한국이 잘못이라고 하는 일본은 막상 자신들이 박쥐 외교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